안녕하세요. 비오는 겨울 오후 그 남자 그 여자의 진행자 장현정입니다. 그 남자 그 여자 프로그램은요, 그 남자 하면 딱 떠오르는 그 여자 하면 딱 떠오르는 그 남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페라계, 미술계, 문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그 남자 그 여자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실존했던 남녀일 수도 있고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남녀일 수도 있겠네요. 오늘은 한국의 대표 추상화가인 그 남자 김환기와 그 여자 김향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 남자 그 여자, 오늘 함께할 이야기는요,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도라는 섬에서 태어난 화가 김환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이자 20세기 한국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죠. 주요 작품으로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나무와 달, 피난열차, 항아리와 매화 등 여러 작품이 있습니다. 이 중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는 친구인 시인 김광섭의 저녁에라는 시에서 영감을 얻은 점화인데요. 유심초의 노래로도 더 잘 알려져 있죠. 저렇게 많은 별들 중에 별 하나가 나를 내려본다 로 시작하는 7080 노래죠. 김환기 화가는 더 많은 점들이 화폭 속에 점점이 박혀있는 모습을 통해 별과 나와의 관계, 너와 나와의 관계를 표현했습니다. 또한 김환기는 한국에서 가장 비싼 화가이기도 한데요. 1963년에 제작된 우주라는 그림은 한 작품으로 한국 미술품 경매 사상 132억이라는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사람의 키를 훌쩍 넘는 대규모의 컴퍼스에 파랑, 초록, 흰색의 유화로 서로 포개지는 원과 정사각형을 그려 거대한 우주를 묘사했죠. 이 우주라는 작품은 왜 그렇게 높은 가격에 낙찰될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이 작품의 이력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환기의 친구이자 후원자이고 주치의였던 김마태 씨 부부가 1971년에 직접 작가로부터 구매해 47년간 소장하다 2019년 홍콩 크리스티 경매에 처음 나온 만큼 그 가치가 높았죠. 두 번째는 작품의 전시 경력인데요. 우주라는 작품은 1971년 뉴욕 갤러리에서 열린 개인전에 출품됐고 포스터에도 사용되었죠. 또한 1975년에 개최된 브라질 상파울루 비엔날레 특별전에도 출품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화가 김환기, 처음부터 승승장구했을까요? 20살의 김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다 물결이 잔잔했던 1932년 어느 날 20살의 환기는 아버지 몰래 안좌도를 탈출하고 있었습니다. 안좌도의 논밭을 소유한 대지주인 아버지가 일본에서 중학교 유학을 마치고 온 환기에게 가업을 이어 대지주가 되길 요구했기 때문이죠. 소작인들의 소작료를 받으며 부자로 편히 살 수도 있었지만 환기는 다시 일본으로 가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단식 투쟁을 하며 다시 유학을 보내달라는 환기에게 아버지는 결혼해 아이를 낳으면 유학을 보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이 제안에 동의한 환기는 약속대로 아버지가 연결해준 밀양 박씨 여자와 결혼해 아이를 갖게 되죠. 1938년까지 딸 셋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자신이 정한 뜻을 꺾지 않는 환기는 결국 아버지 몰래 안좌도를 탈출합니다. 혈혈단신으로 섬을 탈출해 일본 니혼대학 예술학원 미술부에 입학하죠. 여기서 그림을 그리기 위한 기본기와 유화를 익힙니다. 또한 아방가르드 서양화 연구소에 들어가
피카소로 대표되는 입체주의와 거기서 진화해 탄생된 추상회화를 접하게 되죠. 이 시기에 환기는 한 가지 독특한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조선의 미의 정수를 그림에 담아내겠다는 거였죠. 청소년 때부터 오랜 기간 타지에서 생활하다 보니 고향이 그리워지고 조국이 그리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초록을 머금은 싱그러운 땅, 청아한 맑은 하늘과 푸른 바다, 병풍처럼 펼쳐진 산, 밤이면 얼굴을 내미는 달과 별, 정갈한 한복 차림의 사람들, 초가집, 돌담, 장독대, 항아리. 그는 고향 안좌도의 모든 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새롭게 보며 그리고 또 그리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다 1937년 25 되던 해에 일본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오죠. 어떻게든 대지주의 가업을 잊게 하고 싶었던 아버지는 환기를 소작지에 수시로 데리고 나가 소작인들에게 인사시켰지만 환기의 머릿속엔 온통 그림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다 1942년 환기의 아버지는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죠.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환기에게 왔죠. 그러나 환기는 한치의 고민도 없이 그 재산을 모두 소작인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림으로 인간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화가인 내가 소작인들의 피눈물로 호의호식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렇게 생각한 환기는 모든 소작인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땅 문서까지 돌려줍니다. 또 아버지 등에 떠밀려 혼인했던 밀양 박씨와도 이혼하죠. 이로써 환기는 세 딸과 함께 돌싱이 됩니다. 이 시기에 경성엔 이화여전 영문학과 학생인 21살의 여인 변동님이 있었습니다. 변동님은 그녀의 오빠가 경영하는 다방에서 이상을 처음 만나는데요. 오감도와 날개로 유명한 작가 이상. 책을 읽으며 커피를 마시던 동님을 보고 첫눈에 반한 이상은 동님과 연애를 시작하고 1936년 둘은 결혼을 합니다. 신혼의 단꿈에 젖는 것도 잠시, 결혼 3개월 후 이상은 일본 도쿄로 갑니다. 그곳에서 사상불원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는데요. 얼마 후 병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수년 전부터 그를 괴롭히던 폐병이 악화되어 27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첫사랑이자 한국 근대문학의 별인 이상을 잃고 변동님은 22살에 혼자가 되죠. 그 후 동님은 일본 시인 노리다케의 소개로 화가 김환기를 만나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첫사랑인 남편 이상과 사별하며 고통을 겪었지만 동님은 변함없이 밝고 건강한 여인이었죠. 또한 뛰어난 현실 감각을 지닌 지적이고 명석한 문필가였습니다. 그런 동님과 대화를 나눈 환기는 동님에게 매력을 느끼게 되고 1년 가까이 편지를 주고받는데요. 이혼하고 세 딸을 두고 있던 환기의 과거를 알고도 그 과거를 넉넉히 끌어안은 동님은 환기와 결혼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둘의 결혼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혼하고 3명의 자식까지 딸린 환기를 동님의 집안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환기의 집안 역시 과부인 동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러나 강한 의지를 가진 둘의 결합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집안의 반대 앞에 변동님은 자신의 성을 환기의 성인 김씨로 바꾸고 이름도 환기의 아호인 향안으로 바꿔 김향안이라는 새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죠. 아호를 그녀에게 준 환기는 평소에 나무와 이야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나무 숫자와
이야기 화자를 써서 수화라는 아호를 다시 만듭니다. 1944년 32세의 김한기와 29세의 김향아는 그렇게 부부가 됩니다. 그러나 현실의 부부는 사랑만으론 살 수 없죠. 1940년대는 추상화가 팔리던 때가 아니었고 환기가 지주의 이권을 모두 포기해서 집안의 생계를 책임진 건 현실 감각이 뛰어난 향안이었습니다. 환기의 예술을 무한히 사랑하고 이해하며 지지했던 향안은 환기의 그림을 여기저기 소개하며 판매 영업까지 마다하지 않았죠. 그러던 중 달 항아리를 소재로 조선의 미를 그림에 담아낸 환기는 예술의 중심지인 파리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을 안 향하는 다음 날 바로 프랑스 영사관에 가서 비자를 발급받습니다. 사실 향안도 파리에 가고 싶어 틈틈이 불어를 독학하고 있었죠. 드디어 1955년 4월 향안은 홀로 파리로 향합니다. 파리에 도착한 향안은 환기의 작품 포트폴리오를 손에 쥐고 수많은 화랑을 돌아다니며 전시 가능 여부를 타진합니다. 더불어 향안도 미술학교를 다니며 그림을 배우죠. 남편이 화가인데 아내가 미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면 그 가정생활은 다소 절름발이격이 되지 않을까? 부부란 서로의 호흡을 공감하는 데에서 완전한 일심동체가 되는 것인 줄로 안다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향안이 파리 진출을 타진한 9개월 후 환기도 집을 팔아 마련한 돈으로 3년 시한부 파리 생활을 시작합니다. 파리에서 3년 동안 하루 15시간씩 그림 작업에 몰두해 200여 점의 작품을 쏟아내죠. 그러는 사이 향안은 불어를 모르는 남편을 위해 각종 자료와 기사를 번역해주고 작품 홍보의 관리까지 도맡으며 매니저 역할을 합니다. 남편의 일이 모두 끝나고 나서야 자기 글을 쓰고 공부를 했죠. 3년간의 파리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왔지만 환기는 예술 인생 최후의 도전을 하기로 합니다. 뉴욕에서는 무명 화가에 불과했기 때문에 미국 뉴욕으로 가기로 한 거죠. 하지만 뉴욕에서의 경제 상황은 바닥 그 자체였습니다. 그림 재료 살 돈이 없어서 신문지나 전화번호부에 그림을 그려야 했고 향안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백화점 판매 사원으로 일을 해야만 했죠. 이런 아내의 헌신 덕에 뉴욕 생활 8년 만에 우주라는 점화가 탄생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점화가 탄생한 1970년부터 환기의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하는데요. 매일 하루 종일 서서 고개를 숙인 채 온 정신을 집중해 점을 찍는 행위가 목과 척추에 손상을 입히고 말았던 겁니다. 1974년 7월 버티다 척추 디스크 수술을 받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으나 병원의 실수로 낙상 방지 장치를 하지 않아 침대에서 떨어지고 마는데요. 떨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쳐 뇌사 상태로 있다 결국 허무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김한기의 사후 김향아는 환기의 작품들이 세상에서 잊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 뉴욕, 파리, 브라질, 한국 등 국경을 넘나들며 전시를 엽니다. 환기재단을 설립해 환기의 작품과 예술 정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살아생전 자신의 작품을 고국에 보내고 싶었던 환기의 꿈을 이어 1992년 서울 부암동에 환기미술관을 열죠. 부지부터 미술관의 구조와 형태, 창의 위치, 전시장 바닥의 모양과 자재, 심지어 카페에서 판매할 다과까지 세심하게 살핍니다. 사랑이란 믿음이다.
믿지 않으면 사람은 서로 사랑할 수 없다. 믿는다는 것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다. 곧 지성이다. 사랑은 믿음이며 믿음은 곧 지성이라고 말했던 향하는 2004년 환기의 곁으로 향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민족이 가진 미의 정수를 추상회화에 녹여냈던 화가 김환기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 남자 김환기와 그 여자 김향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랑은 감정이나 감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오래가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드는 것은 지성인 것 같습니다. 사랑으로 발견한 상대를 지성으로 성장시킨 김환기, 김향안 부부. 시간과 함께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어지고 견고해지는 사랑. 많이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사랑하는 것 또한 중요한 것 같네요. 지금까지 그 남자 그 여자의 진행자 장현정이었습니다. 다음 방송 때는 또 다른 그 남자 그 여자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